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의 취소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내 방역 총책임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연속으로 지지자들이 마련한 송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과 대통령까지 나서 연말 모임을 자제시키는 상황.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뒤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선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지지자 모임인 일명 양대산맥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양승조 도지사도 참석해 지지자들과 식사를 나눴습니다. 양 지사가 지지자들과 함께한 연말 모임 행사는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인 12일에도 천안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지지자 수십 명이 마련한 송년회 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인사말 순서에선 아예 마스크를 벗고 말했습니다. 공식 행사가 아닌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도 아닙니다. 워낙 공무실,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그런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반면 행사에 동석한 이정문 국회의원과 한영신 충남도의회 위원 등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발언했습니다. 주최 측은 인원 제한과 철저한 방역 소독을 했다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참석자들에게 사진 촬영은 금지시켰습니다. 방역당국의 권고로 일반 국민들까지도 송년 모임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지지자 연말 모임에 참석한 양 지사의 행동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일반 호흡기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반면 아산시는 이제야 신축 공사에 들어가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서북구 보건소에 설치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입니다. 확진자의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시민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압시설과 분리된 진료실 등 감염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역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호흡기와 발열 증상이 있는 시민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민간병원 두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사전 문의를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도 구축했습니다. 반면 아산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담 지정 병원도 없어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 현재 아산시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포함된 감염병 종합관리센터를 신축하고 있지만 빨라야 이달 말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같은 지정병원을 마련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면 좋을지 미리 진단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아산시는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신축하다 보니 다소 늦어졌다며 연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독감 유행 시기까지 겹치면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경부선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 지선을 연결해 서울 세종 간 열차를 운행하는 ITX 세종선이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지지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은 충청권 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종청사와 조치원 구간 일반철도 신설을 비롯해 신탄진에서 조치원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와 보령에서 세종청사를 잇는 일반철도 등 모두 3가지 철도 구축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이 내년 4월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모두 반영될 경우 행복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는 2030년을 전후로 세종과 인근 도시는 물론 수도권을 연결하는 다수의 철도망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연말을 맞아 15일부터 조치원 전통시장의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소비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나 조치원시장 플랫폼에 접속한 뒤 구매품을 선택한 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한편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비대면 주문 배송 서비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계획에 대한 전자공청회가 진행 중인데요.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7일에는 오프라인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전자공청회. 지난 11일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인 14일 낮 3시 기준 14만여 건에 이르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전자공청회 당시 1, 2차 합계 2천여 건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볼 때 벌써 70배가량 많은 참여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한 사람이 무제한 의견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자공청회 참여를 위해선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이후엔 참여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계정으로 여러 번의 복수에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여론 왜곡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즉각 안내문을 올리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동일인이 여러 번의 글을 올리고 있어 공청회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을 내더라도 한 건의 의견으로 취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이전을 둘러싼 세종과 대전 지역 간 찬반 의견 개진을 두고 과열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중기부 이전에 대한 전자공청회는 오는 17일까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광화문 1번가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프라인 공청회도 예정돼 있어 이번 한 주가 중기부 이전 여부를 좌우할 최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거리두기 방역 준수,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은 먼저 공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외출 자제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 직시 방문 등을 수능 수험생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내년 1월 3일까지 당분간 모든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밀폐와 밀집, 밀접시설 이용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 캠페인을 17개 읍면동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방역관리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접촉이 잦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해서는 무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동 소독 장치를 운영해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게 됩니다. 아울러 축산 농가나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실전 문자를 발송하는 등
비대면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의료원의 간호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요. 충남도가 지역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엔 의무적으로 지역 의료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에는 천안과 공주, 홍성, 서산 등 4곳의 공공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의료원의 간호사 수는 정원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도내 4개 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791명이지만 실제 근무자는 654명에 불과해 13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00명당 간호 인력 역시 충남은 2.8명으로 OECD 평균 9명은 물론 전국 평균인 4.2명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간호 인력 대부분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충남에선 해마다 1,400명이 넘는 간호사가 배출되지만 이 중 약 80%가 다른 지역에 취업하고 이직률도 높습니다. 배출되는 간호사의 78.4%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지역병원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경력 간호사의 경우 15.4%, 신규 간호사의 경우 45.5%가 이직을 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간호사 확충을 위해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도내 간호대학이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공공간호사 특별 전형으로 모집하고 충남도가 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대신 학생들은 졸업 후에 도내 지방의료원에서 4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생활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여 졸업 후 지방의료원에 4년간 취업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역 인재를 지역대에서 양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도는 우선 신성대와 해전대 두 대학과 협약을 맺고 2022년부터 해마다 총 20명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와 함께 남성 간호사의 병역 대체 제도인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과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도립대학 간호학과 개설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독서교실과 특강을 운영합니다. 내년 1월 11일부터 시립도서관 7곳에서 진행되며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모집 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천안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뤄집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의 진출입로 공사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 이전 설치 후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교통상가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요즘 마을의 중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마을 자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세종시 교육청장에서도 이러한 자치학교 모델이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혁신자치학교인데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63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인 세종시 연동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혁신자치학교로 선정돼 2년 연속 운영 중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교육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오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연초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여 계획했던 영어와 함께하는 축제 등 계절별 테마 축제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시스템이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잘 이루어진다면 저희 교육 과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에 있는 미르초등학교. 이곳은 전교생이 8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입니다. 역시 혁신자치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이 학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규모 학교가 갖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협의를 통해 각각의 역할을 맡았는데
교사는 긴급 돌봄과 원격 수업 준비를, 학부모는 등교하는 아이들의 거리두기를 위한 자원봉사를, 학생자치회는 친구의 응원 메시지 쓰기나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모두가 한 주체로 참여했습니다. 큰 학교에서 학교 자체 평가의 좋은 점은 풍부한 인적 자원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참여 방법도 다양해 학교 교육 활동의 교육 기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혁신자치학교란 4년간 혁신학교를 운영한 학교 가운데 원하는 학교를 일부 선정해 교육 공동체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과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만큼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성도 져야 합니다. 올해는 세종시 관내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9일엔 올 한해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포럼이 비대면 SNS 생중계 방식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혁신자치학교 포럼에서 확인한 바는 의도치 않게 찾아오는 이 감염병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 대처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점이었고, 정해진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민주적인 절차로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혁신자치학교가 미래 혁신 교육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교육청이 7개 직종 258명 규모의 교육 공모직 공개 채용 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조리원 161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실무원 54명, 초등 돌봄 전담사 19명, 교무행정사 15명 등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며 각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에서 하면 됩니다. 또 1차 소양평가는 내년 1월 23일에, 2차 면접시험은 2월 3일에 실시됩니다. 세종시가 지역화폐 여민전 판매액 1,500억 원 돌파를 기념해 연말까지 비대면 소비 촉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모두 3가지 형식이며 이 중 여민전 카드 뉴스 공유와 숨은 단어 찾기는 이달 말까지 시 공식 SNS에 댓글 달기로 참여하면 됩니다. 또 여민전 삼행시 짓기 이벤트는 이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과 심사 등을 통해 만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여민전이 지급됩니다. 지난 10일부터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달릴 수 있게 되는 등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돼 있는 세종시에서는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또 다른 규제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립니다. 이 같은 행위가 지금까진 불법이었지만 이젠 합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일반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일부터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오토바이만큼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조심히 타야겠다 생각 항상 하면서 타죠. 이와 함께 이제부터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은 여전히 의무 규정으로 돼 있지만 범칙금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의미 없는 규정이 됐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돼 있는 세종시에선 이러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역의 공유 전동 킥보드 수가 부쩍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영업 중인 업체만 3곳에 모두 850여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세종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안전. 규제 완화 첫날 한 대의 킥보드에 2명이 탑승하는 것은 물론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 사고가 우려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심 곳곳에 암초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도로폭이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있으면 뭉쳐 다니기 좀 불편하고. 전동 킥보드는 진짜 많이 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원동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게 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정원보다 초과 탑승하는 경우 범칙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해 그 이전까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폭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를 도로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시는 용화동과 탕정면 등 5곳에 제설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덤프트럭과 굴삭기, 염화 칼슘 등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또 차량 운행이 많은 상습 결빙구역 8곳엔 원격으로 도로 제설이 가능한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과 평택 등 경계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제설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단계 상승한 결과로 공사관리와 물품 계약 분야에서 충남교육청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들에게 평가받는 외부 청렴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비롯해 익명 제보 시스템과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갑질 부당 업무 지시 개선을 위한 갑질 근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금품과 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삼거리 상회에서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148-781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평산에서 카페 청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3-821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특보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잘 익혀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슬기로운 지진 행동 요령. 상황별 행동 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땐 탁자 밑으로 쏙 들어가 탁자 다리를 꽉 잡아요. 흔들림이 멈출 땐 전기 가스부터 차단하고 문 열고 빨리 나가야겠죠. 밖으로 대피할 땐 신발을 꼭 신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계단으로 신속하게. 안전한 야외 공터로 대피하세요. 밖에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대피 장소에선 올바른 정보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하세요. 장소별 행동 요령. 학교에선 책상 밑으로 쏙, 책상 다리를 꽉,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백화점 마트에선 진열대 물건들을 조심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대피하고 극장 경기장에선 소지품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있다가 침착하게 대피하고 전철 안에선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동차 운전 시엔 비상등을 켜고 주차 후에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하고요. 산이나 바다에선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지진 행동 요령.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보호자와 사전에 도움을 약속해 둬야 하고요.
관련 기관과 보호자 연락처가 담긴 비상용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복용 중인 약은 충분히 준비하세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보호자와 함께 평소 지진 행동 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바퀴를 잠그고 머리를 보호하고 자세를 낮게 유지하세요. 영유아와 함께 있을 땐 유모차보다는 아기띠를 하고 어린이는 신발을 신겨서 안고 대피하세요. 지진 행동 요령,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슬기로운 지진 행동 요령 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 2부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송년회 등 연말 모임의 취소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내 방역 총책임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연속으로 지지자들이 마련한 송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일상적인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과 대통령까지 나서 연말 모임을 자제시키는 상황.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뒤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선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지지자 모임인 일명 양대산맥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양승조 도지사도 참석해 지지자들과 식사를 나눴습니다. 양 지사가 지지자들과 함께한 연말 모임 행사는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인 12일에도 천안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지지자 수십 명이 마련한 송년회 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인사말 순서에선 아예 마스크를 벗고 말했습니다. 공식 행사가 아닌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도 아닙니다. 원활한 공무제,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그런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반면 행사에 동석한 이정문 국회의원과 한영신 충남도의회 위원 등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발언했습니다. 주최 측은 인원 제한과 철저한 방역 소독을 했다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참석자들에게 사진 촬영은 금지시켰습니다. 방역 당국의 권고로 일반 국민들까지도 송년 모임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지지자 연말 모임에 참석한 양 지사의 행동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일반 호흡기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반면 아산시는 이제야 신축 공사에 들어가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서북구 보건소에 설치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입니다. 확진자의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시민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압시설과 분리된 진료실 등 감염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역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호흡기와 발열 증상이 있는 시민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민간병원 2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사전 문의를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도 구축했습니다. 반면 아산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담 지정 병원도 없어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 현재 아산시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포함된 감염병 종합관리센터를 신축하고 있지만 빨라야 이달 말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신축하다 보니 다소 늦어졌다며 연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독감 유행 시기까지 겹치면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경부선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 지선을 연결해 서울 세종 간 열차를 운행하는 ITX 세종선이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지지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은 충청권 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종청사와 조치원 구간 일반철도 신설을 비롯해 신탄진에서 조치원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와 보령에서 세종청사를 잇는 일반철도 등 모두 3가지 철도 구축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이 내년 4월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모두 반영될 경우 행복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는 2030년을 전후로 세종과 인근 도시는 물론 수도권을 연결하는 다수의 철도망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연말을 맞아 15일부터 조치원 전통시장의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소비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나 조치원시장 플랫폼에 접속한 뒤 구매품을 선택한 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한편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비대면 주문 배송 서비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계획에 대한 전자공청회가 진행 중인데요.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7일에는 오프라인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전자공청회. 지난 11일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인 14일 낮 3시 기준 14만여 건에 이르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전자공청회 당시 1, 2차 합계 2천여 건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볼 때 벌써 70배가량 많은 참여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한 사람이 무제한 의견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자공청회 참여를 위해선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이후엔 참여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계정으로 여러 번의 복수에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여론 왜곡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즉각 안내문을 올리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동일인이 여러 번의 글을 올리고 있어 공청회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을 내더라도 한 건의 의견으로 취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이전을 둘러싼 세종과 대전 지역 간 찬반 의견 개진을 두고 과열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중기부 이전에 대한 전자공청회는 오는 17일까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광화문 1번가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프라인 공청회도 예정돼 있어 이번 한 주가 중기부 이전 여부를 좌우할 최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거리 두기 방역 준수,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은 먼저 공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외출 자제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유증상 시 선별진료소 직시 방문 등을 수능 수험생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내년 1월 3일까지 당분간 모든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밀폐와 밀집, 밀접시설 이용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 캠페인을 17개 읍면동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방역관리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접촉이 잦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해서는 무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동 소독 장치를 운영해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게 됩니다. 아울러 축산 농가나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실전 문자를 발송하는 등 비대면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의료원의 간호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요. 충남도가 지역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엔 의무적으로 지역 의료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에는 천안과 공주, 홍성, 서산 등 4곳의 공공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의료원의 간호사 수는 정원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도내 4개 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791명이지만 실제 근무자는 654명에 불과해 13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00명당 간호 인력 역시 충남은 2.8명으로 OECD 평균 9명은 물론 전국 평균인 4.2명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이처럼 간호사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간호 인력 대부분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충남에선 해마다 1,400명이 넘는 간호사가 배출되지만 이 중 약 80%가 다른 지역에 취업하고 이직률도 높습니다. 배출되는 간호사의 78.4%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지역병원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경력 간호사의 경우 15.4%, 신규 간호사의 경우 45.5%가 이직을 택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간호사 확충을 위해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도내 간호대학이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공공간호사 특별 전형으로 모집하고 충남도가 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대신 학생들은 졸업 후에 도내 지방의료원에서 4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생활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여 졸업 후 지방의료원에 4년간 취업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역 연재를 지역대에서 양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도는 우선 신성대와 해전대 두 대학과 협약을 맺고 2022년부터 해마다 총 20명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와 함께 남성 간호사의 병역 대체 제도인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과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도립대학 간호학과 개설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독서교실과 특강을 운영합니다. 내년 1월 11일부터 시립도서관 7곳에서 진행되며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모집 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천안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뤄집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의 진출입로 공사에 따른 것으로 시설물 이전 설치 후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교통상가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요즘 마을의 중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마을 자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세종시 교육청장에서도 이러한 자치학교 모델이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혁신자치학교인데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63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인 세종시 연동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세종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혁신자치학교로 선정돼 2년 연속 운영 중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교육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오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연초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여 계획했던 영어와 함께하는 축제 등 계절별 테마 축제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시스템이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잘 이루어진다면 저희 교육 과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에 있는 미르초등학교. 이곳은 전교생이 8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입니다. 역시 혁신자치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이 학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규모 학교가 갖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협의를 통해 각각의 역할을 맡았는데 교사는 긴급 돌봄과 원격 수업 준비를, 학부모는 등교하는 아이들의 거리 두기를 위한 자원봉사를, 학생자치회는 친구의 응원 메시지 쓰기나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모두가 한 주체로 참여했습니다. 큰 학교에서 학교 자체 평가의 좋은 점은 풍부한 인적 자원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참여 방법도 다양해 학교 교육 활동의 교육 기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혁신자치학교란 4년간 혁신학교를 운영한 학교 가운데 원하는 학교를 일부 선정해 교육 공동체가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과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만큼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성도 져야 합니다. 올해는 세종시 관내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9일엔 올 한 해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포럼이 비대면 SNS 생중계 방식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혁신자치학교 포럼에서 확인한 바는 의도치 않게 찾아오는 이 감염병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 대처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점이었고, 정해진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민주적인 절차로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혁신자치학교가 미래 혁신 교육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교육청이 7개 직종 258명 규모의 교육 공모직 공개 채용 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조리원 161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실무원 54명, 초등 돌봄 전담사 19명, 교무 행정사 15명 등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며 각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에서 하면 됩니다. 또 1차 소양평가는 내년 1월 23일에, 2차 면접시험은 2월 3일에 실시됩니다. 세종시가 지역화폐 여민전 판매액 1,500억 원 돌파를 기념해 연말까지 비대면 소비 촉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모두 3가지 형식이며 이 중 여민전 카드 뉴스 공유와 숨은 단어 찾기는 이달 말까지 시 공식 SNS에 댓글 달기로 참여하면 됩니다. 또 여민전 삼행시 짓기 이벤트는 이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과 심사 등을 통해 만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여민전이 지급됩니다. 지난 10일부터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달릴 수 있게 되는 등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돼 있는 세종시에서는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또 다른 규제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립니다. 이 같은 행위가 지금까진 불법이었지만 이젠 합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일반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일부터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오토바이만큼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조심히 타야겠다 생각 항상 하면서 타죠. 이와 함께 이제부터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은 여전히 의무 규정으로 돼 있지만 범칙금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의미 없는 규정이 됐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돼 있는 세종시에선 이러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역의 공유 전동 킥보드 수가 부쩍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영업 중인 업체만 3곳에 모두 850여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세종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안전. 규제 완화 첫날 한 대의 킥보드에 2명이 탑승하는 것은 물론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 사고가 우려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도심 곳곳에 암초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도로폭이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있으면 뭉쳐 다니기 좀 불편하고. 전동 킥보드는 진짜 많이 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원동기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게 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정원보다 초과 탑승하는 경우 범칙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해 그 이전까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폭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를 도로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시는 용화동과 탕정면 등 5곳에 제설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덤프트럭과 굴삭기, 염화칼슘 등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또 차량 운행이 많은 상습 결빙구역 8곳엔 원격으로 도로 제설이 가능한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과 평택 등 경계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제설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단계 상승한 결과로 공사관리와 물품 계약 분야에서 충남교육청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들에게 평가받는 외부 청렴도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비롯해 익명 제보 시스템과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갑질 부당 업무 지시 개선을 위한 갑질 근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금품과 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삼거리 상회에서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148-781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평산에서 카페 청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3-821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